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파라과이 대 아르헨티나 축구와 관련하여서 파라과이 팀은 6위를 달리고 있는 곳으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에 이어서 리그에서는 2위인 곳입니다. 파라과이 팀은 지난달 예선 3번의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면서 월드컵 진출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곳으로 에콰도르 원정에서는 패배를 하였지만 콜롬비아전에서 무승부에 이어서 베네수엘라를 잡았습니다. 쌍둥이 형제인 로메로들이 2선에서 활기차게 공격을 주도를 하였으며 아시아에서 뛰는 알레한드로 로메로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이번에 일정에서는 적색 국가 차출로 빠지게 되었던 알미론이 합류를 하고 사나브리아가 최전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팀은 지난달 월드컵 예선에서 브라질 보건당국의 거부로 인해서 브라질전이 취소가 됐는데 나머지 두 경기를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볼리비아전에서는 메시의 해트트릭이 나왔는데 코파 우승 등 A매치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로셀소, 로메로 마르티네즈 등 에피 출신 선수들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나서기에 전력도 안정적인데 라우타로, 코레아, 곤잘레스 등 메시를 지원할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하기도 합니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이 팀들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보고 있는 중이며 파라과이의 홈의 경기력이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하여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화력을 90분 내내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아르헨은 부상 중인 유벤투스의 디발라가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메시와 라우타로, 파푸 고메즈와 코레아 등 파라과이 수비를 두들길 선수들이 즐비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폴과 파레데스의 중원은 홈팀의 중원을 장악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베네수엘라를 잡으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한 파라과이이긴 하지만 여전하게 수비 라인의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곳입니다. 홈에 대한 이점을 안고 나서 치르게 되는 경기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력의 무게는 이번에도 수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코파 아메리카 이후에도 쾌조의 경기력을 이어오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활로를 찾아가고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존의 전력에서 큰 변화가 없이 스쿼드를 꾸린 부분로 이번 승부에서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승부를 갖는 파라과이가 이전보다는 집중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 힘에 걸 수 있는 기대는 한정적이라는 점입니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축구에 있어서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 한 수 위인 아르헨티나가 주도권을 쥐는 흐름이 유력한 승부로 아르헨티나가 공격적으로 승부를 풀어갔을 때 파라과이가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사항은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라고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두 팀의 흐름이나 전력을 볼 때 차이가 쉽게 벌어지는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며 파라과이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파악해 보게 되면 조에서는 6위로 페페페무스의 기록 지난번에 예선전 9경기 2승 5무 2패를 기록을 하였고 승점은 11점으로 조에서는 6위에 올라서고 있는 곳입니다. 5위는 콜롬비아, 4위는 에콰도르, 승점 2점 차이로 이번 라운드의 결과에 따라서 순위 변동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동기부여 측면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은 수비의 저항이 좋은 곳으로 상대방의 전력과 무관하게 수비적인 운영에 집중을 하는 곳이라 스코어 균형이 쉽게 기울지 않는 곳입니다. 주축의 수비수들이 건재를 해서 라인을 쌓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며 게다가 중원의 자원과 풀백 조합까지 발빠른 수비의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에 실점에 있어서는 대량에 대한 위기를 넘겨버린 곳이라는 점입니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문제점은 공격의 기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전의 공격수들 퍼포먼스에 대한 널뛰기가 심한 상황으로 이외의 선수들이 컨디션 저하로 인해서 간과를 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무득점에 그칠 수 있다는 점으로 결장자는 아갈라르, 에스피놀라, 투아르테, 로메로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 팀인데 조에서는 2위로 승승승승승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은 좋은 편으로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승점 3점에 있어서는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로 보여지며 이 팀은 수비에 대한 안정감이 좋은 곳입니다. 지난번에 예선전에서 8번의 경기에서 단 6실점만 허용을 하였으며 물론 오타멘디, 페젤라 센터백의 라인 기복이 불안하다는 점은 여전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대1 마킹에서 열세를 보이는 부분이 없는 곳으로 조직적인 라인 컨트롤과
중원의 수비 가담만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클린시트 달성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에 있어서 변수는 맞대결의 전적인데 지난번에 5차례 맞대결에서는 1승 3무 1패로 호각세를 보입니다. 득점에 있어서도 단 3골에 멈춰버린 곳으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문의를 주시게 되면 빠른 답으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페루 대 칠레 축구와 관련하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 두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페루팀은 남미 예선 7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칠레팀은 예상 밖 부진으로 8위까지 밀린 곳입니다. 페루팀은 브라질에 패배를 하면서 남미 7위까지 떨어졌고 파리오와 라파둘라 등 유럽에서 좋은 족적을 남긴 공격진들이 최전방에서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셀타주몬의 핵인 타피아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 예상외로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비 불안으로 인해서 타피아가 수비 보호에 전념을 해야 하기에 공격 작업이 원활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칠레팀인데 월드컵 진출을 노리는 팀이었는데 예상 밖의 부진으로 인해서 하위권에 처져 있는 곳입니다. 메델과 디아즈를 축으로 안정된 수비 라인을 가동을 하는 팀이고 강력한 중원이 있기는 하지만 산체스의 부상에 대한 공백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기에는 산체스가 복귀를 하기에 칠레 특유의 경기력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비달과 풀가 등이 3선에서 나서서 경합에 나서고 산체스와 팔라시오스, 메네세스 등이 공격을 이끌 것 같기도 합니다. 페루 칠레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에는 칠레팀이 승점을 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원정이긴 하지만 모처럼 베스트 멤버로 임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홈팀은 타피아가 중원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겠지만 풀가와 비달, 아랑구이산 도발 등 4대 리그의 상위권 팀에서도 주전의 자리를 유지하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즐비한 칠레가 서서히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며 경기 흐름을 쥘 것 같습니다. 대표팀의 복귀를 한 산체스의 결정적인 한방도 기대를 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브라질에 완패를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페루팀은 이번에 홈 경기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승부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기복을 보여왔던 수비 라인에 있어서 문제는 어떻게 답을 찾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콜롬비아에 완패를 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았던 칠레팀은 다시 조직력과 역습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수비 라인의 집중력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한데 돌파구를 찾을 만한 방법은 요원해 보입니다. 칠레팀이 역습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확실하게 돌파구를 만들어갈 승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비 라인의 집중력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높고 승부처에서는 페루가 좀 더 납설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쉽게 우위가 쏠릴 승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페루팀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는 있어도 큰 차이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페루 칠레 축구와 관련하여서 나는 조금 더 파고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페루팀은 조에서 7위로 페페무 승패 지난번에 9번의 경기에서 2승 2무 5패를 거두게 되었고 조에서 늘 7위에 올라서 있는 곳입니다. 5위권과 승점 5점의 차이로 벌어진 상황에서 빠른 추격이 필요하며 다형 전력을 100% 다해서 상대를 몰아붙일 심산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 팀은 공격에 대한 성과가 좋으며 지난 9월 3차례의 경기에서 이득점을 올렸습니다. 브라질전에서 상대방의 수비 전력에 완전히 밀렸는데 나머지 베네수엘라전과 우루과이전에서 페루 특유의 속도감 있는 공격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라파둘라 선수가 일선에서 잘 버티면서 상대방의 수비를 묶고 측면의 조합이 빠른 침투로 기회를 반복을 하는 식으로 비슷한 공격의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1득점 생산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수비에 대한 불안은 내재를 하며 여러가지 기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주전의 센터백 코르조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나머지 자원들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으로 상대방의 단순한 공격에 후반이 흔들릴 공산이 높다는 점입니다. 1실점 정도는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페루 칠레 결장자는 코르조 타바라 선수이며 다음으로는 칠레 팀입니다. 조에서는 8위로 페페페 무패 앞선 9번의 경기에서 1승 3무 4패를 거두게 되면서 조에서는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상대방과 승점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흐름 자체는 저조한 곳으로 공식전의 5경기에서 1무 4패의 승률이 저조합니다. 이번에 라운드 고전을 할 것이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이 팀은 공격이 잘 터지지 않은 곳으로 플레이메이커 산체스 선수가 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리긴 하였는데 대표팀 휴식이 길기도 하였고 최근의 소속팀 활약마저도 저조한 상황에서 파괴력을 기대를 하기는 힘이 듭니다. 윗선의 기동력과 무게감 또한 떨어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아봤자 1득점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이 팀은 수비의 대처가 그나마 나은 곳인데
수비진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윗선의 미드필더들은 중심을 뒤로 물리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능한 곳입니다. 대량으로 실점을 내줘버릴 위기는 넘겼습니다. 결장자는 후에르타 알렌데 발렌시아이며 페루칠레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문의를 주시길 바라며 혹 이 경기가 아닌 나는 다른 경기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해주시게 되면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